이준석은 어떤 방식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제명 정원이 5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여유롭게 이준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괜한 자신감을 보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체판이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단일화를 끝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젓가락 후장 발언으로 이 개딸들에게 공격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에 도움을 줬다라는 것은 뭐 명백히 사실이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조력한 역할로 어느 정도의 지분 또는 어느 정도의 이 짬이짬이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함께했던 세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후에 정치판을 떠나겠다라고 하더니 떠나기는커녕 하와이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독서를 내뿜고 있죠. 그리고 이준석과 함께 신당 창당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고 신당을 창당한 후에 이준석은 경기도지사를 꿈꾸고 있다. 새 판에서 제대로 놀아보자. 측근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제대로 권력에 줄 섰기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핵심 대가리들이 뭔가 이렇게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는 건 제대로 뿌락지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이제 각자 도생이다라고 계속 말을 던지는 이유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시켜줄게. 그렇게 하면 이 정당성이 없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연임을 하고 독재의 길을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대로 뿌락지질하고 있는 게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이다. 사법적으로 나락가서 죽음 끝에 다시 개같이 부활하겠다. 어떻게? 동료를 팔아 넘기고 저는 이 판이 뭐냐면 이재명 장기 집권 시나리오에 이준석과 홍준표가 완전히 통합되어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그리고 당을 해산시키는데 선동에 앞장선 홍준표와 이준석, 이재명의 장기 집권에 협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정치 퇴출은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두 화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봐도 참 구역질 나는 얼굴인데 참 이 콜라보가 기가 찹니다. 홍준표와 이준석 커플. 어찌 보면 딱 맞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정치 퇴출은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국민적 비호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이젠 개딸 진영에서도 이준석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50만 청원 돌파했습니다. 한때 말이죠.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했던 두 사람입니다. 보수의 아이콘. 대구 하면 대표되는 게 홍준표였고 젊은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건 이준석이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둘이 만들어낸 현재 결과물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이들이 보수의 희망이 아니라 보수의 악몽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국민의힘을 보면 요즘 한심하긴 합니다. 이재명 정권 집권하자마자 방탄을 위한 사법 무력화를 감행하고 있고 120명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정치 보복 앞에서 국민의힘이 개혁은커녕 분열로 답하고 있습니다. 당 외부에서는 홍준표, 이준석 요 두 사람이 콜라보로 지금 당을 흔들고 혼란을 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장기 독재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수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정당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두 사람. 명태균 씨가 경고했습니다. 아니 홍준표
정치 이제 은퇴한다라고 해서 이 마피아도 은퇴한 마피아 손 안 대는데, 그래서 명태균 뭐 특검한다라고 하면 홍준표만큼은 살려줄 생각이었는데 안 되겠네요.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은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되죠. 이 명태균 씨 입에서 흘러나온 폭로는 사실 충격적입니다.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홍준표 측이 여론조사를 시키고 비용은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라는 의혹도 있죠.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 시절에 당직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정황도 있고, 뭐 보좌관 뭐 이런 뭐 대학생 청년 모시기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뭐 여의도 연구원의 지상욱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지저분합니다. 이준석 하면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있고, 최근에 뉴스타파가 1시간 넘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 이준석에 대한 검증을 했었죠. 그냥 이준석 보니까 이 껍데기만 젊은 거지 속은 구랭이입니다. 구랭이. 이게 단순한 음모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말이죠. 이 명태균 씨를 정치 사기꾼이다라고 부르면서 나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검찰 수사는 바짝 뒤를 쫓고 있죠. 명태균 씨가 지금 검찰 수사를 다 받고 나왔습니다. 진짜 그들의 말처럼 명태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저게 사기꾼이다 그러면 지금 못 나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언론이 장난을 쳐가지고 악마화를 시킨 거지, 실제적으로 이 명태균 씨의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의혹의 본질이 이 명태균 씨와 결탁해서 여론 조작, 뭐 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게 뭐 공천의 비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당직 인사에 개입한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일단 이 단순히 이름만 올랐다라면 몰라도 이 홍준표와 이준석 정치 행보 전반에 걸쳐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건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재명 정권이 본격적으로 사법 처리 시작했죠. 검사가 120명입니다. 특검에만 쏟아붓는 돈이 440억입니다. 이제는 이 두 사람, 이 이준석과 홍준표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전환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두 사람이요, 스스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과 은밀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50만 청원해서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그럴 리가, 이런 자신감은 뭐냐면 우원식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사람으로 구워 삶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준석이 명태균 사건이 터졌을 때 우원식 따라서 남미 도피했었죠. 아니 우원식이 자당의 의원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이준석과 남미를 투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끈끈한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권 똥꼬에 줄 서가지고 이 특검만큼은 나 좀 살려주면 내가 제대로 국민의힘 뿌락지 노릇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치부를 밝히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정당 해산할 수 있도록 제가 길을 트겠어요.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흔들게 하고 있죠. 계속 정당 해산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 개헌 전략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대가로 지금 자신들의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도미노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은 지금 그 40만 돌파, 50만 돌파 이 의원 제명의 시작은 자폭 정치를 한 거죠. 젓가락 발언으로. 토론회 3차 때, 1차 때, 2차 때 이준석이 말 좀 잘했다. 스스로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3차 때 약간 오버했죠. 오버해서 뭐 여성의 성기인지 남성의 성기인지 모르겠으나 뭐 신체를 훼손한다. 젓가락을 뭐 요도에 넣는다. 뭐 이런 걸로 어찌됐든 뭐 혐오 발언을 하면서 자폭했습니다. 6일 만에 국민청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지율은 폭락하는 거죠. 개혁신당도 아작납니다. 보수 청년 정치에 희망을 자처했던 이 이준석의 정치 인생은 끝났습니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단순한 실언이다라고 보기에는 이 사태가 굉장히 오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시대 정신을 잊지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젠더 문제에 민감한 시대의 여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정치적
정치적으로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치명타를 스스로 주댕이로 날린 겁니다. 이준석은 이 토론회 3차 이후로 생존자 아닙니다. 그냥 좀비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과 홍준표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도태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의 해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부활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갖다 바치는 거죠. 정당 해산 청구다라고 하면서 이 민주당에 촉촉 뭔가 계속 소스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보수의 대체다라면서 그럴듯하게 슬로건을 걸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이 아작이 나면 어차피 이제 이준석의 입이 뭐냐면 한동훈과 함께 할 수 없는 세력들이 있다. 그게 친윤의 세력들인데 친윤의 세력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대체되는 개혁신당이 이제 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가 매일같이 페이스북에서 당을 흔드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니까 연세도 있으신데 이준석보다 한참 어르신이 이준석의 대변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당 해산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홍준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의도가 뭐냐? 내부 분열입니다. 보수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자신들을 중심으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따라갈 세력이 있을까? 국민의힘에서 그래 분열이 났다. 한동훈 세력과 한동훈을 싫어하는 세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네 아래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혁신당으로 기어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개혁신당에 함께했던 허은하 의원도 김용남 전 의원도 다 지금 나와서 민주당으로 간판에 말이죠. 이 이준석을 손잡았다가는 정치 인생 나락간다라는 건 아마 함께했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을 거쳐서 함께할 세력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신당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대중들을 너무 질리게 했습니다. 피로감을 쌓게 했다라는 거죠. 정치 개혁 풋풋함이 있어야죠. 이준석 보면 풋풋함 느껴집니까? 세상 똥꾸린 내가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피로감이 쌓여서 이 이준석은 그냥 정치적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했다가는 좋은 이미지도 다 조져될 판이죠. 홍준표를 따랐던 대구, 경북 그쪽 지역의 의원들도 함께 하겠냐? 아니요. 벌써 손절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천하용인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허은하, 김용남, 민주당 갔죠? 아마 허은하 전 당대표는 동탄에 공천받고 나오지 않을까? 이준석을 상대로 동탄 지역에서 공천받고 나오면 허은하 전 당대표가 당선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이가 본인의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이 13.99%입니다. 지 지역구도 관리 못하는 놈이 허은하 전 당대표가 나오면 바로 뺏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준석을 둘러싼 정치 인물조차도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상태, 그리고 이준석을 씹어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이준석은 이미 희화화된 보수, 더 이상 유권자들에게 감동도 신뢰도 주지 못하는 퇴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은 이런 인간들하고 싸워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게 많이 지쳤지만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희망을 걸 때는 이런 애들하고 싸워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애국할 수 있는 파이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하고 홍준표는 이미 개인의 이익을 너무 정치판에 노고라 했기 때문에 나갈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본인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 국민적으로도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입을 터는 이유가 뭘까?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은밀하게 지금 작업질을 하고 있는 거다. 손잡은 것이다. 라는 의혹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과의 유착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보수 파괴 공모자들, 보수 파괴시켜줄 테니까 우리만은 살려주십사. 사실 이재명이 살려줄 것 같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이 홍준표 저 사람 왜 저래? 왜 배신자야?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정당 해산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라는 거죠. 그거는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정치적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 겁니다. 5년 하고 끝나면 바로 깜빵 갑니다. 그러니까 이 깜빵을 가지 않기 위해서 장기 집권 플랜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죠. 그거와 기묘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면서 120명 검사 때려 넣죠. 국민의힘을 전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재명의 장기 집권 플랜 중에 제일 걸림돌은 국민의힘의 존재거든요. 뭐 100석이든 그래도 그 의원들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의원들 뒤에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 그게 국회의원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변하는 목소리를 다 없애버리면 국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니네들은 개돼지가 된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앞장서 있는 뿌락지가 누구냐? 홍준표 뒤에서 조정하는 게 누구냐? 이준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매일같이 국민의힘이 해산될 거다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 아닙니다. 협력 관계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홍준표하고 수사 무마하는 조건으로 당 해산에 앞장섰다. 정치적 거래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국민의 심판이 아마 더 빠를 겁니다. 자멸의 시간표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이 무너짐은요, 브레이크가 이제 없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이죠. 시대의 상황을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사람. 그 어떤 정치적 수사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하고 이준석은요, 이미 정치권에서 퇴출 대상이 됐습니다. 남은 건 사법 처리 그리고 역사적 심판뿐이다 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 두 사람 완벽하게 결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는요, 이 정치 협작꾼들을 청산함으로써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이준석은 어떤 방식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